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퇴직 교사인 72살 할머니가 며느리로부터 9억 원짜리 집을 팔아 7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요구가 확정되지도 않은 승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놀라운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35평 아파트에서 윤정숙 할머니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올해 72살인 정숙 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죠. 정숙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어요. 특히 손자 민준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돌봐주는 시간이 정숙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만들기 해요. 5살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뭘 만들 건데? 공룡이요. 초록색 공룡.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정숙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야 조금의 여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 최설인 때문이었어요. 38살인 설이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었는데 남편인 도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야심찬 성격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전 10시쯤 설인이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이는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정숙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이 집 정말 크시네요. 35평이면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지 않나요? 정숙 할머니는 설인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집 크기를 왜 언급하는 걸까요? 강남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 보셨어요? 거기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 나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병원도 가깝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요. 설인의 말은 계속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청소도 그렇고 겨울에 난방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설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집은 정숙 할머니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새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추억을 쌓은 보금자리였어요. 설인아, 나는 이 집이 편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 정이 많이 들었거든. 정숙 할머니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설인의 표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시설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활동도 하고요. 여기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설인의 말에는 어딘가 강요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인아,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아, 그냥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니까요. 설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설인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왜 갑자기 실버타운 얘기를 꺼낸 걸까?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 후 평온하게 보내고 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정숙 할머니를 기다리는 시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거든요. 며칠 후 정숙 할머니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설인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설인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윤이가 드디어 임원 승진 후보에 올랐어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았거든요. 큰아들 도윤은 40살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승진 소식에 정숙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 도윤이가? 축하한다, 아들아. 하지만 설인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임원이 되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회사 사람들이 다 거기 살거든요. 네트워킹도 중요하고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이사 정도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45평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요. 요즘 강남은 정말 비싸졌어요. 설인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도윤이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설이는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숙 할머니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졌죠.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전세금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설이나, 그 돈이 어디 있니? 나도 퇴직금이랑 적금 좀 있지만 그런 큰 돈은. 어머니, 이 집 시세가 9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설인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둘째 딸 소영과 막내 지우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집을 팔라는 얘기니?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요즘 시니어 대출 조건도 좋아졌대요. 설이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담보 대출이라. 그러면 이 집에 빚이 생기는 거잖니. 어머니, 임원 되면 연봉이 2배로 뛰어요.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인맥 쌓으면 더 큰 기회도 올 거예요. 설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인생에서 갑자기 몇억 원의 빚을 지라니요. 이때 막내딸 지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35살인 지우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미국 유학 기회가 생겼어요.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정숙 할머니는 막내딸의 소식에 기뻤어요. 하지만 지우의 다음 말이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1억 정도 필요해요. 나중에 장학금 받으면 괜찮을 텐데 처음 시작할 돈이 없어서. 정숙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4억 5천만 원, 막내딸은 1억 원.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하라는 건지요. 그리고 어머니, 제 동생 결혼식도 다음 달이에요. 설인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저희가 주례를 서기로 했는데 예단이며 예물이며 해서 5천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동생이 하나뿐인데 제대로 해줘야죠.
정숙 할머니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4억 5천만 원에 1억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총 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니?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서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9억에 팔면 7억을 자녀들한테 나눠주시고 어머니는 2억으로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아이들을 키운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팔라는 거였습니다. 잠깐, 서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 딸 소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43살인 소영은 이혼 후 8살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라고?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시라고? 언니,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데요? 요즘은 호텔같이 만들어요. 서린과 소영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숙 할머니는 두 며느리와 딸 사이의 갈등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억 원, 9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한잠도 못 잤어요. 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8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린의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왔을까요? 정숙 할머니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무슨 일이야? 이런 이른 시간에. 어머니,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도윤이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임원 승진 발표가 다음 주래요. 그 전에 강남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린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어제 밤부터 계속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서린아, 앉아서 얘기하자. 정숙 할머니는 서린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끓여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린아, 엄마가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7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무섭고. 어머니. 서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도윤이가 임원 못 되면 평생 과장으로 살아야 해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한 번 놓치면 끝이에요. 서린의 말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린아, 엄마도 나이가 있어.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임원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서린은 이미 계산을 다 해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막내딸 지우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형수님도 오셨네요. 지우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유학 서류 준비하다가 정확한 견적이 나왔어요. 지우가 서류를 식탁에 펼쳤습니다. 항공료, 보험료,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해에 1억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더 나왔네요. 정숙 할머니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는 1억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우야, 어제는 1억이라고 했잖니? 엄마, 세세하게 계산해 보니까 더 나왔어요. 보험료랑 비자, 수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서린이 끼어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 동생 결혼식 비용도 다시 계산해 봤는데요. 서린도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예단이 3천만 원, 예물이 2천만 원, 피로연 비용이 1,500만 원. 총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제 5천만 원이었던 금액이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총 얼마가 되는 거니? 정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이 전세금 4억 5천만 원, 제 유학비 1억 2천만 원, 결혼식 비용 7천만 원. 총 7억 4천만 원이에요. 설인이 계산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제보다 4천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시세가 9억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설인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현실감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7억 4천만 원이라니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정숙 할머니의 간절한 질문에 설인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강남 실버타운 알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입주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월 관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남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9억에서 7억 4천만 원을 빼면 1억 6천만 원이 남잖아요. 실버타운 입주금 내고 나면 1천만 원밖에 안 남네. 정숙 할머니의 말에 설인이 당황했어요.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집값이 9억 5천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설인은 급하게 집값을 올려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아, 혹시 집값을 정확히 알아본 거니? 네, 부동산에서 대충 들었어요. 설인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둘째 딸 소영이 딸 하은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소영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어요. 소영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정숙 할머니는 소영에게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7억 4천만 원 집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라는 요구 말이에요. 소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테 집을 팔라고요? 언니, 이해해 주세요. 도윤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설인과 소영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숙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서 어디 가시라고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다 있고. 형수님은 실버타운에서 살아보셨어요? 그냥 좋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소영과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얘들아. 엄마 앞에서 싸우지 마. 정숙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이 자녀들의 욕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집안이 조용해진 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7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30년 전부터 모아온 가족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도윤이, 소영이, 지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지? 정숙 할머니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도윤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였어요. 사진 속 정숙 할머니는 지금보다 30살이나 젊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교사 일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갔었지. 정숙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한겨울밤 11시
도윤이를 업고 택시를 잡으려고 길에서 30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이 집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친정어머니께 100만 원을 빌렸었어요. 10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7억이라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소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을 사주려고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던 일, 지우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적금을 깨서 도와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젊은 시절 재혼 기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포기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도 자신만의 취미도 모두 뒤로 미뤘었죠. 특히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전세에서 자가로 바꿀 때 은행 대출 서류를 받기 위해 15번도 넘게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대출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더라. 담보가 부족하다고,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결국 학교 교장 선생님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앨범의 중간 부분에는 이 집으로 이사 온 날의 사진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중학생, 소영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우가 첫째 학년이었죠. 아이들이 새 집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뭐라고 했더라.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지금의 도윤이는 그때와 달랐어요.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소영이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발견했어요. 소영이는 세 자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소영이는 그래도 엄마 마음을 아는구나. 오늘 소영이가 설인과 맞서서 정숙 할머니를 지켜준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막내 지우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식, 석사 졸업식. 지우는 세 자녀 중에서 가장 늦게 독립했지만 그만큼 정숙 할머니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요. 지우도 참. 1억 2천만 원이라니. 지우의 유학 비용이 정말 그렇게 많이 드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내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정숙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바라본 풍경도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산에 있던 소나무들이 아파트로 바뀌고 동네 구멍가게가 대형마트로 변했죠. 내 인생도 참 많이 변했구나.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설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이 집 시세가 9억 5천만 원 맞다고 하네요. 내일 정식 감정평가 받아보시죠. 정숙 할머니는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설인이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내가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정숙 할머니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녁 무렵 정숙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인 김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같은 나이 또래로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순덕아, 나 좀 도와줘. 정숙 할머니는 김순덕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7억 4천만 원의 요구, 집을 팔라는 압박, 실버타운으로 가라는 제안까지 전부 다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수가, 그게 말이 되니?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겠다고.
그래도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슨 미래야? 지금 내 미래는 생각 안 하고. 김순덕 할머니의 말이 정숙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숙아, 너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줘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더 이상 자녀들의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정보부터 알아보자. 정숙 할머니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직접 발로 뛰어서 진실을 확인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사장 박미영 씨는 정숙 할머니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영아,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봐 줄래? 박미영 사장은 컴퓨터를 켜고 정숙 할머니 집 정보를 검색했어요. 선생님, 집이 35평이죠? 요즘 2단지 시세가 8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정도 되네요. 9억 5천만 원은 안 되나?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린이 말했던 금액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9억 5천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최고가로 팔려도 9억 1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것도 리모델링을 새로 하신다면요. 박미영 사장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서린이 집값을 부풀려서 말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숙 할머니는 부동산을 나와서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은행이었어요. 담보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7억 원 담보대출이요? 은행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정숙 할머니 같은 나이에 그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해보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니까. 9억 원 기준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최대예요. 그럼 7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대출 기간도 제한적이에요. 최대 1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억 원을 10년간 갚으신다면 월 상환액이 550만 원 정도 나와요. 어르신 소득으로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월 550만 원이라니 자신의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 자녀분들이 연대보증을 서주시면 조건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월 상환액은 크게 줄지 않을 거예요. 은행을 나온 정숙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린이 말한 조건들이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로 향한 곳은 서린이 추천했던 강남의 실버타운이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실버타운 상담실에서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입주금이 2억 원이고요. 월 관리비가 130만 원이에요. 2억 원이요?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정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 1억 5천만 원은 1년 전 가격이에요. 올해부터 인상됐거든요.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서린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여기는 대기자가 많아서 입주까지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해요.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나온 정숙 할머니는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알아본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서린의 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값은 부풀려져 있고 대출 조건은 불가능하고 실버타운 비용은 더 비싸고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내가 왜 이걸 믿고 있었지?
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녀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확인도 하지 않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 할머니는 도윤이의 회사 근처를 지나갔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정말로 도윤이가 임원 승진이 확정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퇴근 시간에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도윤이는 어머니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정숙 할머니는 도윤이와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도윤아, 정말로 임원 승진이 확정된 거야? 그게. 도윤이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해봐. 엄마가 직접 들어야겠어. 사실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후보에만 올라간 거고요. 도윤이의 고백에 정숙 할머니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후보라는 게 뭐야?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5명 중에 한 명이요. 그런데 서린이가 확률을 높이려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정숙 할머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확정도 안 된 승진을 위해서 7억 원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물어보는데 정직하게 대답해줘. 정말로 강남에 살아야 승진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서린이 생각이에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자녀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웠거든요. 이제 내 인생도 지켜야겠어. 정숙 할머니는 내일 가족 회의를 열어서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숙 할머니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도윤이와 서린 부부, 둘째 딸 소영, 막내 지우까지 모두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얘들아, 엄마가 어제 여러 곳을 다녀왔어. 정숙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정확히 알아봤어. 9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최대 9억 1천만 원이래.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이 집값을 부풀려서 말한 게 들통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은행에도 가봤지. 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3천만 원이래. 7억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정숙 할머니가 계속 말하자 식탁의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실버타운도 직접 가봤어. 입주금이 2억이고 월 관리비가 130만 원이래. 그것도 1년 대기해야 한다고 하고.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언니와 형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윤아. 정숙 할머니가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제 내 회사 앞에서 만나서 들었지. 임원 승진이 확정이 아니라 후보라고 했잖아. 5명 중에 1명 뽑는다고.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났거든요. 어머니. 서린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정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막내딸 지우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내가 다니는 대학원 국제처에 전화해봤어. 미국 유학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지.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년에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 1억 2천만 원은 무슨 돈이야? 엄마, 그게. 정확히 말해봐. 유학비 말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이 있는 거지. 정숙 할머니의 추궁에 지우는 결국 고백했어요. 사실, 친구랑 같이 카페를 차리려고 해서요. 그 비용도 포함된 거예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유학비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사업 자금이었던 거죠. 그럼 설이나
내 동생 결혼식 비용은 정말 7천만 원이야? 설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얼마가 진짜야?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네. 집값은 부풀렸고 대출 조건은 확인도 안 했고 실버타운 비용은 틀렸고 승진은 확정도 아니고 유학비는 사업자금이고 결혼식 비용도 거짓말이고. 정숙 할머니가 하나씩 나열하자 자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를 바보로 보냐?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설인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구나. 그럼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정숙 할머니는 옆방에서 하얀 봉투 3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봉투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어요. 각각 3천만 원씩 들어있어. 도윤이는 전세금 일부라도 보태고 지우는 진짜 유학비로 쓰고 설인이는 동생 결혼식 축의금으로 써. 3천만 원씩이요? 설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적어요. 도윤이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래? 확정도 안 된 승진을 위해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집까지 팔라고 하는 게 미래야? 정숙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집값, 인맥 다 본다고요. 강남에 안 살면 도윤이는 평생 승진 못해요. 그래서 엄마 집을 팔라고. 내가 갈 곳도 마련 안 해놓고. 실버타운이 있잖아요. 2억짜리 실버타운에 1년 대기하고 월 130만 원씩 내라고. 내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해? 정숙 할머니와 설인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도윤이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공?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성공이야?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간절해요. 40살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아, 일어나. 정숙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도윤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윤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무릎 꿇고 집 팔라고 애걸하는 거야?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설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민준이도 생각해 주시고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민준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정숙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집은 내 무덤이야. 뺏어가려면 내 시체를 넘어가.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숙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천만 원씩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마든지 선택해. 더 이상 내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 정숙 할머니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이제 자녀들이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도윤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지막까지 정숙 할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시도였죠. 응, 정말이야. 더 이상 내 집 얘기는 하지 마. 정숙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요구에 흔들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도윤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도윤이 인생은 도윤이가 책임져야지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해?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윤이는 평생 과장으로 살아야 해요.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과장도 떳떳한 직업이야. 정숙 할머니의 말에 서린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강남에 안 살면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 왜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해?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집이 필요해요? 혼자 사시면서 뭐 하실 건데요? 서린의 말이 점점 과격해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린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뭐라고?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린이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둘째 딸 소영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이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서린이 소영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언니는 이혼해서 돈도 없으면서 왜 끼어들어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소영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사실이잖아요. 언니는 어머니한테 기대서 살면서 저희가 독립하는 건 반대하고. 서린아, 너 정말로. 소영이 일어나려는 순간 정숙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해. 내 앞에서 싸우지 마. 하지만 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린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집에 살면서 뭐 하세요? 매일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그게 인생이에요? 서린아. 도윤이가 아내를 말렸지만 서린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머니 나이면 실버타운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맞아요. 병원도 가깝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버타운에서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얘기네. 정숙 할머니의 말에 서린이 더욱 흥분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비꼬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7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어머니, 이 결혼 정말 후회돼요. 서린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도윤이 집안이 이렇게 가난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도윤이가 깜짝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서린아, 너 지금 뭔 소리야? 도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도 결국 3천만 원밖에 못 받아내잖아요. 서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까지 무시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나는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정말 후회돼요. 서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도윤 씨 결정하세요. 어머니를 택할 건지 저를 택할 건지. 도윤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서린이와 민준이를 생각해야 해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선택에 마음이 아팠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내 선택이니까. 어머니,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서린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도윤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 가요. 여기 있어봤자 시간 낭비예요. 도윤이는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결국 서린을 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막내 지우도 일어섰어요. 엄마, 저도 갈게요. 지우야, 너도? 엄마가 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지우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유학은 포기할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요. 지우의 말에도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자식들 미래보다 집이 더 소중하세요? 지우야. 저는 친구랑 사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이해 못 하시잖아요. 지우도 결국 집을 나갔어요. 거실에는 정숙 할머니와 둘째 딸 소영만 남았습니다. 소영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세 자녀 중 두 명이 집을 나간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엄마 인생도 소중한 거예요. 형수님이 너무 심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정숙 할머니는 처음 한 달 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윤이와 막내딸 지우로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딸 소영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딸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해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소영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동네에 작은 북카페 하나가 문을 닫는데요. 사장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할머니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왜 좋은 소식이야? 엄마, 거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엄마 평생 꿈이 북카페 운영하는 거였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옛 꿈을 소영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소영아,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중학교 때요. 엄마가 퇴직하면 작은 책방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커피도 팔고 책도 팔고 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로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아, 엄마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 70살에 새로운 일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소영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해? 엄마 3천만 원짜리 봉투 3개 아직 안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정숙 할머니는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이 가져가지 않은 9천만 원이 아직 집에 있었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다음 날 정숙 할머니와 소영, 그리고 하은이가 함께 그 북카페를 보러 갔어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어머니시죠? 카페 사장인 이미경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50대 중반의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요. 권리금 2천만 원에 넘겨드릴 수 있어요. 가게를 둘러보니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작은 테이블 6개가 아늑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매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수기에는 300만 원, 비수기에는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임대료가 월 80만 원이니까 순수익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소영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은이도 신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할머니는 정든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를 오픈했어요. 소영이가 간판 디자인을 도와주고 하은이가 가게 구석구석을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특히 정숙 할머니가 교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많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책이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해요. 정숙 할머니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신기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아들 도윤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었거든요. 엄마, 형이 회사에서 좌천됐대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래? 임원 승진 경쟁에서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겨서 지방지사로 발령났대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이혼 소송을 냈대요. 뭐라고? 정숙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형이 좌천되고 나서 형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게다가 강남 전셋집도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시 이사해야 한다고 하고요. 설인이 결국 도윤이를 버린 거였어요. 승진 실패와 좌천이 확실해지자 이혼을 선택한 거죠. 한 달 뒤에는 막내딸 지유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지유가 친구랑 같이 하려던 카페 사업이 망했대요. 소영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비 부족이었나 봐요. 친구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유도 결국 꿈에 그리던 사업이 실패로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고요. 정숙 할머니는 자녀들의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든 책방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엄마. 도윤이었어요. 몰골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숙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설인이가 이혼 소송 냈다는 얘기 들었어. 네. 제가 좌천되고 나서 바로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민준이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도윤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엄마,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겼습니다. 집에 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돈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 카페 일도 같이 도와야 해.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후에는 지우도 찾아왔어요. 역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숙 할머니는 지유에게도 같은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새 모녀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정숙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을 이끌어갔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정든 책방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과 도윤이, 지유의 도움으로 매출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할머니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식에게 다 퍼준 인생. 이제 끝이다. 남은 건 내 인생뿐이야.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카페 한편에서는 도윤이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지유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소영이와 하은이도 함께 웃고 있었고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은 정숙 할머니였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윤정숙 할머니와 며느리 최설인의 9억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고요. 정숙 할머니처럼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